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또다시 핵무장을 거론하자 일본인들은 한국을 향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굳히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하자 전 세계 또한 긴장 상태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50명의 외교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명의 전문가가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린어페어스는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말에 동의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답변 중에서 강력히 동의한다와 동의한다 등 긍정 의견이 21명이었고 반대한다 19명과 강력히 반대한다 2명 등 부정 의견도 21명이었습니다. 8명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동의와 부정 의견 수가 팽팽한 상황에 주변국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포린어페어스는 그런 의견을 낸 이유를 짧게 설명할 시간을 부여했는데 50명 중 20명의 전문가는 먼저 이란이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도 핵무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전문가는 7명이었습니다. 윌리엄 말베르케 국제전략연구소 비확산 및 핵정책국장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한국, 일본이 다크호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포코비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도 10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할 4개의 후보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케이틀린 텔머지 조지타운대 안보학 교수도 이란이 10년 내로 핵무기를 갖는 것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압박도 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체스키 조반니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핵관리 프로젝트 집행국장은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악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방어와 억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하에 놓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5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크로닉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란은 매일 핵무기 개발에 다가가고 있다고 했고 요게시 조시 남아시아 연구소 연구펠로는 이란이나 중동보다 핵무기를 추구할 가장 강력한 후보는 한국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방어 및 억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플러스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설이 계속 힘을 얻고 있자 경계태세인 일본은 화제를 전환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안전성 검토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와 관련 분석, 희석, 취배수 등 해양 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한번 정화된 오염수조차 약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안위는 내년부터 현 감시 정점 최남단 아래에 감시 정점을 2개소 추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조사 횟수를 더욱 확대해 방사성 물질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왔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요청 및 질의에 적극 협조할 것,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기한을 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의 종전선언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에 대해
각각 일본을 치기 위한 계획이다. 북한을 자극해 추가 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경계 및 보복으로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무반응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핵 무장에 국제 질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한국을 지탱할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 계획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일본의 무대응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감정에 따른 막무가내식 대응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다. 현재 정세로 보아 크나큰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 한국 전문가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라고 보고한 사례가 있었을 테지요. 무엇이든지 간에 한국 정부에게 자문했을 텐데 문제가 된 뒤 징계를 받은 건지 결과를 보고해도 매번 과학적 근거를 들라는 등 무시하니 말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저희는 자국의 원전 폐수가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장기적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원자력 발전소 폐수를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과학과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제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대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웃나라의 트집에는 IAEA를 제대로 끌어들여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증거를 대면 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쪽의 오염수가 일본해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도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일본 측에 답답한 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에 틈을 준 우리 담당자의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젠 입이 아프다. 언제까지 떠들 생각인지. 그들은 안심과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본을 괴롭히고 일본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설명을 해도 시간 낭비. 두 번 다시 괴롭힐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디 좋은 방법 없나요? 반일 기사는 모두가 긍정하고 반대로 평범한 기사에는 일방적인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기이하게도 한국의 기사는 언제나 나쁜 일에만 반응해서인지 최근 현대화에 대한 평가나 급빈국 탈출과 같은 좋은 기사에도 그다지 좋은 반응은 없다. 자기 나라 일은 완전히 보류하고 남의 나라만 언급하는 자세는 예전과 똑같다. 항상 피해자를 앞에 두고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똑같다.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영향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일본 측은 그런 점을 명확히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일 오염수 관련 분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